여러분, 지금 이 상황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가격 이야기나 차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크립토 시장 때문에 직접 공개적으로 화를 냈다. 이거 생각보다 엄청 큰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치권 내부에서 크립토 산업을 두고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암호화폐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이걸 계속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법이 바로 Clarity Act, Clarity Act 라는 법입니다. 지금 이 법 때문에 은행들과 크립토 산업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시간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요. 이걸 이해하면 지금 왜 리플 XRP가 조용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XRP의 다음 상승을 이야기하는지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몇 달째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미 해결됐어야 할 문제인데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은행들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은행 vs 크립토, 이 싸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황 때문에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크립토 법안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더 강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지금 이 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이 산업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미국은 크립토 산업을 완전히 미국 중심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을 세계 크립토 수도, 크립토 캐피털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가 Genius Act 였습니다. 이 법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이야기되는 Clarity Act 입니다. 이 법이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규칙을 명확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누가 규제하는지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SEC, CFTC 기관들이 계속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Clarity Act가 통과되면 이게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크립토 시장의 큰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이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Fox Business 기자인 엘리노어 테렛이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전했습니다. 금융행사에서 몇몇 금융업계 인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아마 크립토 산업과 은행 산업 사이에서 당장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아마 둘 다 이용하면서 정치 자금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언이 나온 지 몇 시간 뒤에 트럼프가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Genius Act가 은행들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시장 구조 법안을 가능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자신의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은행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이 강력한 크립토 정책을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크립토 산업은 중국과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정치 발언이 아닙니다. 이건 압박입니다. 은행들에게 직접 압박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Genius Act가 미국을 세계 크립토 중심 국가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Clarity Act가 그 다음 단계라고 했습니다. 즉, 이 법이 통과되어야 미국이 크립토 산업을 완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바로 반응했습니다. 브래드는 트럼프의 메시지는 지금 클래리티 액트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분명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항상 미국 국민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가에 대한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즉, 리플 역시 이 법이 통과되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CFTC 의장도 이 이야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말이 맞다. Clarity Act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지금 만들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은 미국이 기술 혁신에서 세계 리더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동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상원의 Clarity Act 법안을 빨리 채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상황을 보면 정치권에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법안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크립토 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백악관은 2월 말까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씩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이 정도 압박이 나오면 보통 결론이 가까워졌다는 신호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변화는 기관 자금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완전히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규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런데 Clarity Act가 통과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장에는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리플 XRP입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이미 은행, 결제, 금융 시스템 이쪽과 연결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이런 프로젝트들이 훨씬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뉴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장 구조가 바뀌는 초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시작되면 XRP는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이 법안 상황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행들은 이 법을 늦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산업은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까지 이 싸움에 직접 들어왔습니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Clarity Act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건 정말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단계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리플 XRP가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이제 종식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 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 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 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2입니다. 레이어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1과 레이어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 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 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룻 네트워크, The Root Network입니다. 룻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Ledger Integration,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룻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룻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입니다. 더 룻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 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 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 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와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완전히 끝나야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종식되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익은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 같아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 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